사실 저는 미적분의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제가 미적분을 수능에서도 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과 경쟁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예림에 오게 된 거고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를 예림에서 준비한 친구들을 그때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갈 수도 있는 학원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예림학원에서 뭔가 본인이 원하면 수학 진도라든지 이런 걸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선행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솔깃해가지고 예림을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때 그만큼 급했다는 증거입니다. 3학년 1학기이기도 하고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시험 기간이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빠르게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약간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정민이가 금요일에 학교에서 나오면서 학원에 왔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숙제했고, 근데 요런 게 잘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주말 동안은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이면 요런 거 할래? 하면 요건 할 수 있다, 이건 못한다, 또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오고, 그걸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도형의 활용 그쪽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면 뭔가 추가적인 문제은행 같은 건 없는지 그때 여쭤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다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전하고 지리 말고도 이제 경제까지도 이제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유연쌤하고 상담할 때 어떤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익계산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통이 범위인 수리 면접을 하더라도 어떤 노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전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때 이후로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점은 이렇게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되게 밀도 있게 학원을 다니는데, 역시 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구나 였었고, 모의고사 공부도 해야 되고 면접 준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자기가 결정한 거면 이제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힘들, 그런 게 인상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특히 면접이 수리 면접이어서 확통을 아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문과임에도 미적을 수능을 또 쳐야 되고, 복잡해졌죠. 그렇죠.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너무 큰 시간을 쏟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최저도 맞추고 확통 공부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전공을 두 개를 선택을 할 때 경제라는 전공과, 그리고 제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는 생명, 이과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뭔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바이오 기업에 전문적으로 출자를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는 한국은행 공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해서 경제학 연구원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신 관련해서 예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항상 수학이 웬만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었고,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제가 정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참가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내 행사에 제가 전부 다 참여를 하였고요. 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열정을 통하여 생기부를 정리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3학년 원서 쓸 때 봤었는데 딱 주제를 정해놓고 계속 심화해가지고 탐구하는 활동을 되게 잘 했더라고요. 생기부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학년 때는 잘 못했더라도 2학년 때 한 활동에서 좀 더 심화시켜서 3학년 때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를 해보는 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공계 쪽에 관련해서 항상 공부를 해왔고 그냥 관심을 갖고 의과에 가서 뭐 수술을 하라 했다면 별로 흥미가 없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려야 한다면 했겠지만요. 근데 뭐 물리학과라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갔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었어요. 준이가 영어 성적이 그때 2등급인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하게 얘기를 해주셔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 다른 학생들한테는 너 좋은 대학 가려면 영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준이한테는 너가 이공계로 갈 거고 진짜 세계적으로 연구를 할 거면 모든 그런 자료들은 다 영어로 나오고 넌 진짜 영어를 잘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영어도 계속 성적을 잘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과학의 진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기억이 있네요. 그런 말을 통해서 들으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학교에서도 영어 1등을 받았고 수능에서도 아마 제 영어 2등급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초고수 짝수를 잘못해서 1등급인데 말씀드려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정의 기회가 있었네요. 사실 저는 되게 딱 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숙제 안 해오고 늦고 이런 것에 절대 납득할 수 없고 저에게 가장 유일한 예외 같은 학생인데 왜냐면 준이는 틀을 벗어난 것 같아 보여도 자기 안에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수준 안에 들어오면 때론 지켜보고 때로는 좀 독촉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요. 뭐 거창하게 세계에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면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제가 TV에서 준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몇 번 도망가려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 잡아주셔서 다행히 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막대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목표를 계속 쳐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매주 숙제가 나오는 걸 이제 다 해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로가 사실 없었다는 편이 맞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져서 약대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1년을 보내니까 의욕이 사라져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건축학과로 바꾸게 되었어요. 거의 매 시험마다 한 번씩 위기가 닥쳤던 것 같은데 성적 같은 거에 굉장히 연연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면 항상 그거만큼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험에는 이걸 만회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말을 해도 정말 모든 걸 놓지는 않는 불굴의 의지? 꺼지지 않는 불씨 정도로 하죠. 네. 주위에서 봐도 많이 힘든가 보다. 2학년 1학기가 사실 보통 아이들이 과목이 제일 많고 공부할 양도 너무 많고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이제 진로의 고민까지 더해지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공을 찾아서 부모님도 설득해야 되고 학원 선생님도 설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 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약간 저 같았어요. 어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진짜 선생님 저 진짜 이제 공부할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알아서 해봐라 하고 냅두다가 어느 날 이제 울면서 찾아와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래서 어떡할 거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결국엔 답을 찾더라고요. 건축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예림하고 건물 지어줘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졸업하는 게 저의 장래 희망이라서 잘 진로 탐색을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서 성적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수2보다 수1을 더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3학년 되면 수원이 싫어져가지고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수2를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원은 더 안 됐던 것 같고 그래도 수원을 한 1년 반 정도 쌓아왔으니까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하다 보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답이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과목보다 쉬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과 학생들이 3학년 때는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실제로도 저희 작년에 3학년 문과, 정말 문과로 남은 건 채은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들, 신경 쓴 건 이과 아이들에 치여 얘가 자신감을 잃고 숙제가 너무 많아 질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었어서 조절을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1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너무 어렵다고만 하는데 수시는 여러 번 챙기는 것처럼 정시 한 번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환 학생 같은 거 많이 가보고 싶고 제 인생의 꿈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라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하기 싫은 과목들을 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영어하고 국어 같은 과목 할 때 하기 싫어도 근데 해야 되니까 그런 과목들 할 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예림 학원에 와서 이제 11시까지 수업 아니면 점심이랑 저녁 먹고 학습으로 다 고생했다. 저는 사실 이렇게 9시부터 11시까지 했던 거 그새 또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적이 바로 안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사실 2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에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하면서 막 화내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정연이는 그 와중에도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똑똑해졌다. 어떡하지? 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때 심지어 미적이 되게 어려웠는데 큰 격차로 성적을 잘 받았어서 꾸준히 묵묵히 성장한 게 정말 기특하죠. 계속 반복을 초반엔 되게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본인이 이제 놀는 유혹을 참기 힘들었다고 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수업 빠진 적도 거의 없는 학생이거든요. 대학교 가서 학점 잘 받아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게